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모든 입시 체제와 교육 체제는 이전 걸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 과목 체제에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수능도 지금처럼 선택 과목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3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걸 오늘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건데, 그래서 작년에 고1 아이들 이제 예비 고1 설명회 할 때는 뭐 애칭을 좀 그렇게 붙여줬었어요. 어유 재수 없는 것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수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모든 게 바뀌니까. 그럼 중3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하다가 너무 잔인한 표현 같아서 안 쓰는데, 네, 저희 조카한테만 유일하게 한번 불러봤어요. 네,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저희 어렸을 때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마루타라고. 사실 이 표현은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는데 저희 조카한테만 제가 한번 그렇게 불러봤더니 궁금한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제가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번 불러줬더니 애가 바뀌어요. 네, 왜냐면 인지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이야? 왜냐면 결과를 알 수 없죠. 네, 내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될지 아직 몰라요. 학교마다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사실 되게 떨리셔야 돼요. 되게 걱정되셔야 돼요. 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대학 다니듯이, 네, 대학교 때 저희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들어서 그걸로 나중에 졸업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등학교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학교 갈 때는 저희가 과를 먼저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 과에 맞춰진 필수 과목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중3 아이들은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이 정도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고, 일단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업은 고3하고 중3 수업이 제일 많아요. 고3은 아무래도 면접 대비하고 있을 거고요. 중3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자소서반을 제가 지금 대부분 봐주는 데가 한 11월 초 정도까지 해서 자소서반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시 접수 이후에, 마감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알고 큰 대입의 틀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올해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였죠. 의대 증원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천대 경쟁률이 굉장히 미친 듯이 올라갔구나. 네.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올해 정시는 더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렇죠? N수생이 역대 최다니까. 네, 그런 부분들 아신다면 야, 의대 증원 문제 되겠구나. 게다가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무전공이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무전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접해보면서 본인이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내 전공을 확실시하겠다라는 게 무전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3 아이들은 무전공을 어떨 때 선택하냐면 본인이 고등학교 내내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1 때는 무슨 경제 동아리 들어갔다가 고2 때는 과학 동아리 들어갔다가 꿈이 없이 그냥 3학년 내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무전공으로 쓸 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전공은 사실 꿈이 없는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심의 깊이가 매우 깊은 아이들이 써도 되고, 아니면 관심이 다양한 아이들이 써도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문이과 구분이 없죠.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지만 이과 과목과 융합해서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뽑다 보니까 무전공도 계열별로 뽑는 것도 있지만 문이과 구분 없이 뽑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무전공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예민했던 게 뭐냐면 대학 정원은 증원되지 않았어요. 정원은 기존처럼 유지되는 상태에서 무전공 선발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전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전공을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과에 있던 인원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결이 작년, 재작년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서 입시를 치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 정도가 올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사실 이제 교대죠.
교대는 이제 올해 1월달에 정시가 모두 발표되고 나서 등급컷 내려갔다. 그리고 수능 못 봐도 합격했더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올해만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교대는 뭐 절대적인 강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이 5년 내 최대였습니다, 최대. 그런데 이거는 좀 그런 영향도 있어요. 작년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도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을 먹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건 작년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네, 화양초등학교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서울시에 있는 무려 3개의 고등학교가 또 폐교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고교 학점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3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의 배신이라고.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좀 되게 크죠. 네, 뭐냐면 우리가 믿었던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교학점제는 원래 2022학년도에 시행되기로 했던 체제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미뤄져서 2025학년도에 100% 적용이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3가지 이슈가 더 있었어요. 네, 그 3가지 이슈 중에 제일 유명한,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목자사고 폐지죠. 네, 원래 2025학년도 특목자사고 폐지를 내세웠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내신의 절대평가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수능의 자격 고사화였어요. 네,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과정을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아이들의 꿈에 맞게끔 모든 과목을 선택하고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시면 외국의 고교학점제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만 고교학점제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남았던 나라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특목자사고가 있을까? 네, 없죠. 그렇죠? 네, 물론 잘 나가는 고등학교는 있겠지만 특목자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내신을 5등급이나 9등급으로 환산하는 나라가 있을까? 네, 대부분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교 갈 때 수능처럼 시험 보는 나라가 있을까? 저희 나라만 유독 굉장히 강했던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려면 사실은 이 3개는 없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갑자기 특목자사 존치라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일반고를 선택하시려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목자사고는 절대평가가 되면 유리하니까요. 왜냐하면 특목자사는 A를 받는 비율이 많으면 90%까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평가해버리면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고 어머님들의 어떤 조금이라도 심적인 위로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5등급 체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등급 체제라는 게 사실 등급으로 환산해서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건 맞지만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리고 수능의 자격고사도 완전히 무너져서 공통으로 보는 수능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교학점제라는 게 더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은 사실 되게 긴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시기에 어떤 걸 준비해야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네,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네, 본인이 해야 될 걸 완벽하게 이뤄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2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부터 고등학교 선택을 어느 정도 해야죠. 특목자사 유리합니다. 네,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일반고를 갈 거야 그러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반고가 과연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됐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떤 내신 평가가 나왔고 수행 평가가 뭐가 나왔고 이런 걸 다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저희가 흔히 말하는 9등급제와 5등급제입니다. 자, 그러면 5등급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9등급 체제면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이건 이제 공식처럼 아시잖아요. 5등급 체제가 되면요 10%까지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대충 생각해봐도 와 인서울 상위권 대학 가려면 1등급은 무조건 받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1등급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좀 직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등급이 34%까지예요. 1, 2등급이 전교생의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11%도 2등급이죠. 네, 33%도 2등급이죠. 그럼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네, 등급으로 환산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네, 그래서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네, 11%인데 A를 받아요. 33%는 C를 받아요. 네, 이 성취도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9등급 체제 하에서도 왜 그런 뉴스 많이 보시지 않나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 16개 대학의 합격생을 봤더니 절반 이상이 특목자사더라. 이유가 뭐냐? 네, 대부분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을까요?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을까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으로 거의 59%, 60%를 뽑습니다. 네, 그런데 인서울로 와보면요, 교과 전형으로 11%밖에 안 뽑아요. 네, 종합 전형으로 훨씬 많이 뽑습니다. 종합 전형이라는 걸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신이 좋으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신은 그냥 대학에서 발표하는 등급 컷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등급 정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서류로 역전을 하는 전형이 종합전형이에요. 그런데 특목자사 아이들은 그 서류가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일반고에 비해. 네, 무슨 학생부 간소화를 통해서 조금 뭐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고3 아이들을 수시 상담을 해보면 특목자사 아이들은 수행평가의 질부터 다릅니다. 네, 일반고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독서 감상문 많이 씁니다. 책을 많이 읽혀요. 요즘에 진로 독서도 하고 과목 심화 독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후속 활동이 뭐냐? 정말 충격적인 건 대부분 학교들이 독서 일지를 쓴다는 거죠. 네. 독서 일지를 쓰는 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특목자사는 독서 감상문을 쓰고 거기서 주제를 선택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과정들로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질 자체가 달라지는 수행평가니까 학생부에 적히는 내용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체제에서도 예를 들면 뭐 외고에서 뭐 6등급 받으면 그럼 걔네들은 성취도가 A가 나와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3등급만 받아도 성취도가 D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도 당연히 특목자사가 유리했구나. 5등급 체제로 가면 그 뭔가 벽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힘을 잃지 않을까, 네, 종합 전형으로 결국에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9등급과 5등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체제는 선택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 과목이 일반고 기준으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고는 여기에서 모든 과목 배정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자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유는 특목자사고는 밑에 전문교과 1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깔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고는 물화생지 1과 물화생지 2 과정은 어디에나 깔립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운데 용화여고 과중반 있죠. 과중반이니까 과학 중점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제 기억으로는 거기엔 그 2과목까지 깔리고 그리고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이 깔려요. 그러니까 과중이니까. 그럼 선도고로 가보면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이 깔려요. 다시 말하면 이런 과목들까지 깔려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학생부에서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고는 그걸 깔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많은 수능 과목의 단위수를 배정해야 되니까. 고3 때도 수능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목자사는 고3 때 굳이 수능에 아이들 집중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더 많은 진로 선택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게 원래 고교학점제였거든요. 특목자사에서 배우던 과목 일반고에도 다 깔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고 안에 특목자사 컬이 뭐 특성화고 컬이 다 넣을 수 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일단 바뀌긴 했어요. 전문 교과까지를 보통 교과로 편성하면서 그 안에 공통 일반 융합 진로로 만들어놨습니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과연 여기 밑에 있는 융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얼마나 많이 개설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제일 많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 도봉고가 폐교를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년 신입생이 제가 알기로는 80명대였을 겁니다. 여기는
100명 초반으로 한 학년 인원수가 편성된 적이 많아요. 뭐 116명, 124명. 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깔기에도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80명대 신입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노원구가 조금 나은 건, 네, 학교별로 인원수가 꽤 되더라. 네, 많을 때 뭐 서라벌 같은 경우는 400명 넘은 적도 있고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500명을 넘은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줄어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는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인원수 많은 학교가 장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많이 보낸 학교요? 이제 의미 없거든요. 네, 완전히 체제가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과목들을 과연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시죠? 공통은 뭐고 일반은 뭐고 융합은 뭐고 진로가 뭔지. 네, 그 단어 안에 뜻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적어왔어요. 공통 과목은 고1 때 배웁니다. 네, 고1 때 배우는 과목이니까 누구나 들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기본 소양을 갈고 닦는 수업들이겠죠. 그쵸?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대학으로 따지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전공 필수, 교양 필수 이런 과목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통 과목들이 깔립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으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 뭐냐면 본인이 듣는 교과별 학문 영역 내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택에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 수능 과목으로 많이 편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거예요. 수능 과목이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과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로 가요. 진로로 가면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학문을 배워요. 그 학문은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수박 겉핥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화 탐구를 하게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진로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교과별 심화 학습 그리고 진로 관련된 과목들을 다양하게 들어봐. 그리고 마지막에 융합 선택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간의 융합. 네,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융합해서 뭔가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연습. 네, 그게 완벽하게 된 아이들이 결국엔 실생활 체험까지 가능하고 그게 대학교 들어갈 때 반영이 되면 너무 좋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고교학점제의 과목 간 세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선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집중해서 들은 걸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본격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과목이 중요할 텐데 근데 정작 수능은 여기서 나오고 수능은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네, 좀 뭔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걸림돌이 학원 입장에서는 수능이 살아남아야 어쨌든 학원도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그럼 뭔가 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수능 과목 편성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나온 과목이 모든 과목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 과목이 있어요. 실제로 고교학점제 때 생기는 과목의 개수가 교육부에 나온 게 230개가 넘어갑니다. 그 다양한 과목들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5등급 체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1, 2는 선택 과목을 하고 있잖아요. 9등급으로 환산되는 건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와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에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 학교들 중에 일부 학교들은 진로 선택을 반영을 합니다. 올해 좀 난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여기에서는 다른 과목이 내신이 안 들어가고 진로 선택만 가지고 내신을 산출하는 아주 놀라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진로 선택은 대부분 A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에 그리고 7배수를 뽑고 막 면접이 50% 들어가고 하니까 많이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3 1학기 때 내신 중요하잖아요. 그 내신에 9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은 일단 국어에서 어떤 학교는 화작이나 언매 중에 하나.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과면 미적분, 문과면 확통. 영어는 영어 독해와 작문이 제일 많아요. 그 외적으로는 없어요.
네, 이과는 다 진로 선택이에요. 문과는 거기에 사탐이 한두 개 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9등급 체제하에서 고3 아이들이 겪는 거였는데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고1 때 이걸 배워요. 다시 말하면 2, 3학년 때 이걸 배웁니다. 네, 그런데 5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은 병기되는 과목은 여기 노란색을 제외한 모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국영수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때까지 내신 5등급으로 산출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내신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내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네, 지금 고교학점제가 그런 체제라는 거예요. 5등급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한 분석을 잘 해놔야 돼요.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수능 체제에서 국어는 문학하고 독서를 공통으로 보고요. 원배랑 화작 중에 선택이었죠. 자, 어디를 많이 선택하죠? 네,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들어가죠. 언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못해요. 네, 그런데 정작 상위권 아이들은 다 언매를 선택하죠. 이유는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네, 왜냐하면 정시에서 대학 갈 때는 표준 점수를 보거나 백분위를 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었다.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바뀌네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선택 과목일 때랑 뭐가 달라졌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매체가 빠졌죠. 근데 지금도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는 되게 약간 곤란한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게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들은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죠. 네, 화작하고 언매 중에 선택만 하면 됐던, 실제로 선택 과목에서도 화작이나 언매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았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매체를 제외한 모든 게 수능 과목입니다. 네,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교육과정으로 말씀드리면 대수가 수학 1, 미적분원이 수학 2, 확률과 통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문과 수학이구나. 네, 문과 수학을 문이과가 공통으로 보는구나. 그럼 이과 미적분은 어디가 있죠? 미적분 2로 넘어가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지금 현재도 수능 과목, 선택 과목으로 할 때요. 문과 아이들이 1등급 비율이 되게 낮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공통으로 보면 과연 괜찮을까요? 네.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닐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난 학교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혹시 문과 아이들이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왜 갈 수 있냐면 많은 의대에서 원래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이과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어요. 과학도 필수였던 학교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풀어버린 학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전공이 수학인데 이과 미적분은요 의대에서 안 배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의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넣지 않아도 되겠구나. 네, 그리고 올해부터 수능 선택 과목이 원래는 문과는 사탐 2개, 이과는 과탐 2개 이게 공식처럼 했던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수능을 본다.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왜 다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갔을까? 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이과 통합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본인 진로에 따라서는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안 들으면 안 되는 과목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근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네, 그리고 영어는 뭐 원래 절대평가였으니까.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쉬울 거야. 중요하지 않아. 절대 아니죠. 네,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6%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담보해놓고 가게끔 해야 된다. 네, 그 정도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격이 가장 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수능 과목에 원래 편성되던 건 고2, 고3 때 배우던 사탐, 과탐이었는데 바뀌는 수능은
갑자기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만 가지고 본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이래야만 할까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잖아요. 지금은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깔았던 학교들, 물화생지 원을 다 깔았던 학교들도 내 과목이 모두 개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신청 안 하면 몰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수능 과목 자체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만 수능 과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돼버리면 수능 과목이 몇 개가 되는 걸까요? 네. 여기 적힌 걸로만 봐서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선택 과목을 몰아버리니까 그래도 못해도 20, 30명은 듣게끔 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수가 7명이었어요. 7명 이상만 수강 신청하면 그 과목은 개설이 됐습니다. 자, 과연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최소 인원수가 몇 명일까? 네, 내년에 뚜껑을 열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 과목으로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문이과 통합으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2, 고3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안 돼요.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선택이 아닐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일반고는 고3 때 통사 통과를 다시 복습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네, 왜냐면 수능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상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뭐 직무 수학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선택 과목에서도요. 예를 들면 뭐 수학 과제 탐구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로 가보면 고전 읽기라든지 심화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교과서로 수업이 되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프린트 위주의 수업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프린트 가지고 공부하니까 A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더 세분화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걸로 수업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되게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을 정말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융합으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어떻게 지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등급으로 환산이 될 건데 과연 학원에서 이런 과목들에 대한 내신 대비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제로 경제 수학은요,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못 가르쳐요. 네, 왜냐면 경제 용어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게 경제 수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과목의 특이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어떤 과목을 어떤 아이들이 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학교에서의 학습과 학원에서의 학습이 어떻게 네,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 굉장히 유독 지켜보시면서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은 중3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말씀드리면 중3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진로에 대한 거를 담임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고1까지는 나중에 고3 때 수시 상담을 할 때요. 1학년 때 학생부가 본인의 진로랑 조금은 연관이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2학년, 3학년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3부터는 1학년 때부터 명확하게 본인의 꿈이 드러난 활동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1과 중3이 달라지는. 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추가 자료로 나중에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과별로 관련 학과가 뭐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좀 분리해 놓은 거예요. 문과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중1, 2, 3은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의 진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명확한 진로를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걸 참석하신 어머님들께 드릴 생각이고요. 네, 뭐 문이과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외고를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자사고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국 단위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학생부가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물어보세요.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전국 단위 자사고가 좀 더 붐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게 경기도에 있는 경기외고라는 곳이 올해는 외고로 신입생을 뽑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2부터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리고 경기외고는 원래부터 IB 반이라는 걸 도입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논술형 시험이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 국외 대학을 많이 진학을 시키던 학교예요. 그래서 자사고가 됐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도부터 특목자사판이 좀 더 굉장히 좀 달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외고는 딱 말씀드릴게요. 서울권 외고는 대원외고 빼고요. 나머지 외고는 학생부가 개판이어도 내용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고의 면접 방식이 서류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자소서에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외고는 자기소개서를 정말 본인의 걸로 나만의 스토리를 녹여서 써놓으면 거기서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노원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자사고는 선덕고죠. 선덕고는 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내내 서울대 합격생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으니까요. 선덕고는 내신을 안 보죠. 1차에서 경쟁률이 1.5가 넘어가면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죠. 그래서 선덕고도 자소서만 잘 써놓으면 성적이 C, D 상관없습니다. 학생부의 내용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안 보는 이유는 중학교 때 노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꿈과 끼를 자소서 안에 녹여라. 그리고 그걸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 합격시킨다. 라는 게 선덕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덕고도 자소서만 잘 써놓으면 매번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수상경력 보세요. 우리 아이의 수상경력 이 정도 있나? 대부분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고등학교 수상경력 미반영인데 중학교 애들도 안 해요. 대회를 안 나가요. 교과 우수상 받아요. 필요 없습니다. 교과 우수상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잘 받아야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거 있네요. 글짓기 대회, 에세이, 독서 대회, 소프트웨어, 편지 쓰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런 거 상 받아야죠. 물론 수상 경력이 반영되진 않아요. 반영되진 않는데 나중에 면접 답변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죠. 면접에서는 자소서에는 수상 경력을 못 쓰지만 면접에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 대통령인데요? 해도 돼요. 근데 꼬리 질문 나오겠죠. 그래 성이 뭐니? 김씨요. 이러면 이제 탈락이겠죠. 그래서 수상 경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내보내세요. 그리고 참가자의 25%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나가시면 된다는 거.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뭐 세트, 캥트 많잖아요. 그렇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학년도부터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부르는 자소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개편됩니다. 원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4가지 영역이었는데 봉사활동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합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영역이 3개만 남겠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뭘 해도 뭐가 적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중학교에서도요. 얘들아 탐구보고서 갖고 와 넣어줄게 라고 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탐구보고서라는 건 본인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탐구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고등학생들도 만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본인의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특목자사고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본 친구들이 일반고 가서도 극상위권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율활동엔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한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학생들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친한 친구들 있으면 생기부를 뽑으세요. 학교에서 출력을 하거나 나이스에서 뽑으면 되거든요. 뽑아서 돌려보셔도 돼요. 부담 없이 똑같을 거예요. 내용이. 우리 아이만의 내용이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자율활동 이 친구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흡연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무슨 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교육으로 가득 차요. 네. 그런데 임원 활동하면 임원 활동한 거 쓰여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너는 리더 역할을 해봤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해봐라.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성적부터가 내신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네. 이미 많이 발표를 해놨습니다. 심지어 경기 북과고도 1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성적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잘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 그리고 진로 활동, 초등교사 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초등교사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중학교는 이래요. 그리고 원래 진로 활동은 고등학교 학생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0자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영역에는. 다시 말하면 이거의 한 4배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관리가 안 되면 없습니다. 내용이.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외고를 쓰고 있어요. 네, 중학교 때는 내용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똑같은 초등교사인데 내용이 완전히 양이 다르죠. 그렇죠? 네, 양이 다를 수 있다. 네, 자율활동도 임원활동, 토론대회 이런 데 나가서 한 활동들 충분히 적히고 굉장히 잘 쓰여진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특인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학생부 마지막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건 담임이 적어줘요. 그리고 이거는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특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성까지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00자를 쓸 수 있어요. 500자라는 건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외고나 자사고를 꿈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영역이 되게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서예요. 고등학교도 독서입니다. 중학교도 독서예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특목자 사고를 잘 가느냐 평소에 논술을 많이 해본 애들 그리고 스피치나 디베이트 많이 해본 애들 이런 친구들이 결국엔 나중에 좋은 성과를 냅니다.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예를 들면 외고를 갈 건데 과학이 D예요. 괜찮아요. 네, 들어가서 잘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디베이트나 스피치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굉장한 도움이 되고 합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역량을 잘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계관에서 그리고 구리관에서 저희가 비교과 수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의 학생부에 들어갈 탐구 보고서나 독서 감상문을 실질적으로 작성해 보는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쓴 걸 보여드리는 예시예요. 그리고 첨삭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걸 첨삭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쓰나 못 쓰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쓴 내용에서 잘 가기 위한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못해요. 고등학교는 바로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대입에 바로 반영하니까. 하지만 초중은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쓰게끔 그리고 그걸 첨삭을 해주는 수업을 진행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영수 수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특히 중학교 때 독서 감상문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려주는 수업은 좀 달라요. 기존의 독서 감상문 쓰는 것과.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좀 보람을 느끼는 건 조금 이게 좀 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저희는 책을 안 읽고 쓰게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출의 목적 그리고 나중에 면접 대비할 때 모든 책을 리뷰를 시킵니다. 안 읽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아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심지어 전교 1등한 애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수업이다. 아이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아이들이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보내는 피드백들이 구체적이에요. 선생님 이거 수업 재밌어요로 시작을 했다가 한 지금 4개월 차 들어간 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선생님 제가 학교에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봤고요. 고등학교 학생부는 이런 많은 수행평가들을 한 내용이 드러나야 되니까 자 아까 자율활동 글자수랑 이 글자수랑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원래요. 그리고 진로활동은 이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랑 연고대, 뭐 이화여대 준비시키는 아이 거거든요. 네, 이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네, 보여서 드리는 거고요. 양이 확실히 다르죠. 네, 세특도 굉장히 양이 많아지죠. 네,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걸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 수업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월별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고 요번 달 수업은 10월 27일 네, 요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책에 대한 독서감상문을 쓰게 할 거예요. 중학교 때 쓰는 독서감상문하고 다릅니다. 네, 이거는 대입까지 연결되는 독서감상문 쓰는 요령이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결국엔 뭘 하게 되느냐 아이들 진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업은 월 1회 90분만 해요. 네, 월 1회 그러니까 중계가는 매주 원래 셋째 주 매달 셋째 주 일요일인데 이번에 내신 때문에 넷째 주로 미뤘거든요. 네, 그 90분 안에 독서감상문 하나 작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적는 활동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독서도 해보고 직업까지 알아보는 활동들 이게 월별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 탐색해보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번 수업에 반영해보는 네,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수업은 누가 제일 많이 듣냐면 사실은 지금은 중2, 중3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초6, 중1은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수업이고 그리고 모든 수업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밴드로 초대한 다음에 밴드 라이브로 송출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했을 때 못 오면 이걸로 봐라 라고 해서 대체해 주는 건데 깜짝 놀란 게 눌러봤더니 실시간으로 보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어머님들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수업 후에 아이들 피드백하는 내용들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수업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성에 맞는 수업이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5등급 체제로 가다 보니까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등수가 나와야 되니까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서술형 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거고 수행 평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탐구 보고서 쓰는 능력, 독서감상문 쓰는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극상위권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2일 애가 네, 탐구 보고서를 쓴 거예요. 제출한다고. 네, 딱 봐도 되게 허접해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고등부는 간단한 첨삭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제출을 해서 학생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3장짜리를 첨삭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네, 3쪽짜리가 9쪽이 되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은 나중에 목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켜보시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네. 어쨌든 마지막 남은 자소서라는 게 있으니까 외고나 선독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소서는 지금 쓰기에는 좀 많이 힘들고요. 네, 외고나 선독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써도 충분히 자소서를 만들어내고 면접 대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는 아이들한테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수업을 해주기에는 시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찍어놨어요.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만.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걸 써서 첨삭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차 개강했던 친구들도 오프라인으로는 2번밖에 안 만났어요. 원래는 4번 만나기로 했는데 2번 만나고 대신에 조금 길게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소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첨삭이 시작이 됩니다. 첨삭은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써서 내면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 같으면 지원 동기만 첨삭해서 보내고 다시 써. 네, 뭐 자기주도 학습만 써서 다시 써.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서 다 쓴 다음에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첨삭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바로바로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자소서도 작품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소설 쓴 거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궁금한 것들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고 정말 필요하면 줌으로 10분, 15분 만나서 설명하는 등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돼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작년에 완성했던 것들이고요. 네, 모의 면접부터 시작해서 실전 면접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이따가 받으시는 자료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업해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대비를 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경쟁률이 완전 올랐죠. 서울외고가 뭐 중국어, 일본어 뭐 다 미달이었던 데가 미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면접을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경쟁률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하에서 면접이 중요해질 텐데 작년, 재작년 계속 뭐 1차에서 불합격한 친구들 말고 서류에서 불합격한 친구들 말고 면접 대비 들어갔던 친구들은 100%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신감 있게 면접 대비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국풍 2000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학원으로는 굉장히 자리매김이 완전히 돼버렸죠.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 선생님들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입시연구소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대입부터 시작해서 고입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비교과적인 마인드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부담 없는 월 1회 수업이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나머지 과목들 설명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고 오늘 챙겨드리는 자료 잘 받아가시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 이후에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머님들 모시고